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당신을 위해 더 넓은 세계를 향한 또 하나의 문이 열립니다. 그분 앞에선 듬직한 동반자 고덕호, 이정은, 김가형, 이들이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흥미진진한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눈을 뜨십시오. 승리를 향한 새로운 전략과 코스를 읽는 더욱 폭넓은 시각이 필요한 지금, 프로페셔널한 예리한 감각으로 코스 매니지먼트의 새 장을 열어갑니다. 세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 코스를 프로파일링하고 각양각색의 골퍼에게 꼭 맞는 다양한 견해와 분석까지 함께하는 시간. 프로골퍼의 필로, 당신의 골프 프로필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마침 그들이 찾아낸 최적의 경로를 공개합니다. 고덕호의 프로필이 꼼꼼하게 프로파일링한 집중 분석의 무대로 함께 떠나시죠. 한려수도의 서쪽 끝자락을 장식하는 유서 깊은 미항 여수. 72만 평의 섬이 골프와 휴양을 위해 완벽하게 변신한 곳, 여수 경도 볼펜 리조트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프로의 느낌 있는 레슨, 고덕호의 프로필. 네, 여기는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페럼 클럽인데요. 오늘도 역시 그 날씨는 참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라운드 하기는 참 좋은 날씨인데, 여기 18번 홀인데요. 그 파5 홀에 567야드에 이 해저드가 군데군데 있는 홀이에요. 네, 이렇게 해저드가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거리가 많이 나가더라도 투혼을 노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567야드면은 뭐 웬만한 장타자들도 아주 내리막이 심하지 않으면은 뭐 투혼 시키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잘 끊어가는 공략이 좀 필요할 듯한데요. 일단은 티샷이 내리막 티샷이에요. 항상 그 내리막 티샷을 하게 되면 페어웨이가 상대적으로 좀 좁게 느껴지죠. 특히 이 홀은 왼쪽에 벙커가 있고 또 오른쪽에도 맞은편 쪽에 벙커가 있는데, 이 벙커까지 내리막을 감안한다 그러면 실제로 거리는 약 250야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장타자를 치는 사람들은 저 벙커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페어웨이를 공략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세컨샷 넘어갈 때 오른쪽에 워터 해저드가 있기 때문에 페어웨이 세컨샷도 페어웨이 우드를 잘 공략을 해야 되는 홀로 보이는데요. 일단 티샷도 티샷이지만 세컨샷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컨샷을 일단 최대한 길게 보내야지 숏아이언으로 그린을 공략할 수가 있을 텐데요. 세컨샷만 잘 공략을 한다 그러면 그린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큰 그린이기 때문에 세 번째 샷으로 숏아이언으로 잘 공략을 해서 어떻게 보면 꼭 버디를 해야 될 만한 그런 홀로 보여집니다. 로우 핸디캐퍼를 위한 티샷 공략법, 고덕호 프로가 소개합니다. 예, 파5 홀 티샷이고 또 특히 이제 내리막이기 때문에 좀 자신 있는 티샷을 해야 될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좀 여기저기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네요. 좀 왼쪽으로 좀 훅이 나는 경우에는 그 페어웨이 벙커를 지나서 또 왼쪽으로 해저드가 보이고, 또 오른쪽에는 좀 페어웨이와 러프가 좀 있지만은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친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보이기에 이렇게 옆경사가 언듈레이션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 다음 샷, 세컨샷을 페어웨이 우드를 아까 멀리 쳐야 된다고, 잘 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페어웨이 우드를 잘 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페어웨이 중앙에 평평한 부분에 공을 잘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너무 길게 쳐도 뒤쪽 벙커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특히 이제 내리막 티샷이니까 저는 티를 좀 낮게 꽂고 조금은 정교한 똑바로 보내는 티샷을 한번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티를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낮췄고요. 그리고 클럽을 좀 짧게 쥐고 공략을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주 길게 보내는 티샷보다는 생각 같아서 한 230에서 240야드 정도만 정중앙으로 보내는 그 샷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두 번째 샷을 하기에 가장 좋은 지점을 향해 갈 고덕 프로의 정교한 드라이버 샷. 일반적인 드라이버 샷보다 낮은 탄도에 비거리도 20야드 이상 짧아졌는데요. 아주 멀리 가진 않은 공이지만은 그래도 가운데로 똑바로 갔는데요. 잠시 후에 체크메이트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내리막 티샷 아니면 아주 좁은 페어웨이에서 정확하게 티샷을 길지는 않은 거리지만은 간단히 보낼 수 있는지 제가 그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초보 골프를 위한 파5홀 티샷 공략법은 김가영 프로가 알려드립니다. 2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어웨이 중앙보다는 페어웨이 우측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 왼쪽으로 공을 치게 되면 물론 해저드도 있지만 다음 샷을 공략을 하기에도 왼쪽으로 공을 보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세컨샷 지점에서 홀을 공략할 때 티샷은 왼쪽에 해저드가 있지만 세컨샷 지점에는 오른쪽에 해저드가 있기 때문에 공을 만약 왼쪽으로 보내게 된다면 나무에 걸리거나 혹은 왼쪽을 많이 바라볼 수 없게 되면서 홀을 공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샷을 공략할 때 티샷만 생각하지 말고 다음 샷을 공략을 생각을 하면서 치는 것도 스코어를 줄이는 데 가장 큰 공략법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왼쪽으로 공략을 해서 티샷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왼쪽을 겨냥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김가영 프로의 시연으로 예측해보는 초보 골퍼의 실수. 지금 이런 식으로 공이 너무 왼쪽으로 가게 되면 해저드에 빠질 수도 있고 지금 이것보다 덜 왼쪽으로 가더라도 나무에 걸리거나 하는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보다는 약간 우측, 저기 멀리 보이는 벙커 쪽으로 공략을 하게 되면 그 벙커까지는 250야드 정도 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벙커를 향해서 자신 있게 스윙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벙커를 보고 자신 있게 스윙을 해준다면 그 다음 샷도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코스 오른쪽의 페어웨이 벙커를 겨냥해 자신 있게 티샷을 시도했더니 두 번째 샷을 하기에 가장 안전한 지점으로 무사히 도달했습니다. 지금처럼 그 다음 샷을 생각하면서 공을 친다면 스코어는 한두 타 이상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고덕호 김가영 프로의 수준별 레슨, 다음 지점으로 이동해 볼까요? 김가영 프로가 소개하는 초보의 선택, 페어웨이에서의 우드샷입니다. 그린까지는 아직 까마득한 파5 홀의 두 번째 샷. 지금 티샷을 공략을 오른쪽 끝으로 해서 그 방향으로 공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어웨이 중앙보다는 약간 왼쪽을 공략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 볼의 위치가 발보다 공이 더 높은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휘어지겠죠. 그렇다 하면 최종 목적지인 왼쪽이 공략하는 방향이 아닌 페어웨이 중앙을 바라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휘어지면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딱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왼쪽으로 공이 휘어지는 이러한 라이에서는 스윙을 강하게 혹은 빠르게만 스윙을 하지 않으시면 공을 정확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이 높은 상황에서 스윙을 빨리 혹은 강하게 하다 보면 릴리스가 빨라지면서 공이 더욱더 왼쪽으로 많이 휘어지기 때문인데요. 훨씬 더 부드럽게, 2홀 같은 경우에는 투혼을 노릴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더 그냥 부드럽게 해저드만 넘긴다라고 생각하고 공을 치시면 됩니다. 자, 페어웨이 중앙을 바라보고
평지가 아니라도 평소의 스윙 리듬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면 오르막 페어웨이 우드샷도 무난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공이 제가 원하는 방향보다는 약간 우측으로 가긴 했는데 서드샷을 하기에는 뭐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평지가 아닌 공이 놓여진 자리가 안 좋거나 혹은 언덕이 있는 경우에는 치킨닝 스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체크메이트에서 치킨닝 스윙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샷으로 해저드를 무사히 넘긴 고도급 프로. 그린을 공략하는 고수의 최선책을 소개합니다. 제 공의 라인은 상당히 좋은데 이 페어웨이 약간 경사면이에요. 여기 약간 언덕이 져 있고 백핀을 감안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리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54도 웨지를 치면은 거리는 딱 맞을 거리인데요. 이런 경우도 사실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 클럽을 좀 길게 잡고 편안하게 스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50도 웨지도 있는데요. 일단 제가 54도 웨지로 한번 샷을 한번 해볼까요? 거리는 핀까지 가기에는 조금 빠듯한 거리지만은 뭐 굳이 무리해서 스윙하기보다 그냥 편안한 평상시 110야드 거리에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소 110야드 거리의 샷을 하는 느낌 그대로 54도 웨지로 풀스윙을 한 고도코 프로. 그 결과는 네, 좀 핀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좀 짧았는데요. 잘 맞은 공이고 하지만 지금 보니까 그린 주변, 그린 중앙 쪽을 가로지르는 그 마운드가 있는데 그 마운드에 맞고 다시 공이 흘러내려왔습니다. 사실 오르막 라이에서 제가 이 웨지를 공략한 것부터가 잘못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특히 이제 샌드 웨지나 피칭 웨지를 공략하는 거리에서는 공이 오르막 라이라 그러면 무조건 한 클럽을 더 잡고, 실제로 이게 50도 웨지지만은 이 평상시 경사면이 아니고 왼발 오르막이기 때문에 이 로프트는 사실 이제 한 54도 정도로 약간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50도 웨지라 그래도 실제 제가 50도 웨지는 약 한 120야드 치는데요. 120야드까지는 안 나가고 한 110 정도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클럽을 좀 넉넉하게 주면은 그 중간에 마운드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편안한 공략이 될 것 같습니다. 왼발이 높은 라이를 고려해 평소보다 한 클럽 길게 선택한 고도코 프로의 세 번째 샷. 약간 좌측으로 당겨지긴 했지만은 거의 핀 하이로 공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왼발이 높은 경사면에서 웨지샷 칠 때 짧게 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헤런 클럽 18번 홀에서 버디 퍼트를 준비하는 고도코 프로. 상급자의 공략대로라면 라운드를 마무리하는 파5 홀에서 버디를 기록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오! 나이스 버디! 생각보다 브레이크 많이 없었네요. 오늘 퍼터 잘 되시는데요? 네. 해저드가 코스를 가로지르는 내리막 파5 홀. 드라이버 컨트롤 샷을 구사한 고도코 프로는 3온 1 퍼트로 버디를. 오르막 우드샷을 멋지게 성공시킨 김가영 프로는 3온 2 퍼트로 초보 골프를 위한 공략법을 제시했습니다. 적절한 코스 공략에 필요한 단 하나의 기술. 승리를 예감하는 결정적 순간이요. 승자의 미소를 보여줘도 좋습니다. 프로파일링을 완성하는 테크닉의 결정판. 고도코의 체크메이트. 드라이버로 구사하는 컨트롤샷. 네, 파5 홀에서 티샷 공략이라 그러면 당연히 제일 첫 번째는 드라이버겠죠.
사실 드라이버를 안 잡고 파5를 티샷 공략하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요. 하지만 조금 어느 정도 공을 좀 치는 골퍼라 그러면 드라이버 치기에 좀 약간 무리가 있다 싶으면은 3번 우드도 많이 공략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내리막 티샷 할 때는 일단 탄도를 최대한 좀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3번 우드가 거리 면에서는 레이업 하기는 괜찮다 그러지만은 이런 경우에도 지금 약간 옆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3번 우드를 치면은 그만큼 탄도가 높기 때문에 또 고도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공이 좀 바람에 많이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티샷을 최대한 낮게 보내는 그런 방법인데요. 거리는 한 3번 우드 정도만 보내고 그 대신에 탄도를 낮게 해서 굉장히 안정된 티샷을 보낼 수 있는 건데요. 일단 그럼 제가 한번 아무 이 상황을 고려 안 하고 그냥 제가 드라이버도 한번 쳐보고 3번 우드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드라이버 치는 것 자체가 심적으로 좀 불안하게 느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드라이버를 선택해 평소처럼 티샷을 한다면 일단 공은 다행히도 똑바로 가긴 했는데요. 벙커 옆에 경사진 부분에 거기도 페어웨이 같기는 하지만은 경사진 부분에 공이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제가 3번 우드로 조금 짧게 한번 공략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골퍼의 경우 아니면은 평지 상황이고 그리고 좌우가 굉장히 좁은 페어웨이다. 그렇다 그러면은 티샷을 드라이버 대신에 3번 우드로 많이 공략을 하죠. 거리는 약 한 3, 40야드는 손해를 보겠지만은 그래도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은 짧게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두 번째 선택은 3번 우드. 그 결과는 지금 공도 끝에서 바람을 타고 약간 돌긴 했지만은 그래도 다행히도 똑바로 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고도차가 심한 경우에 특히 이제 옆바람이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더 강하다 그러면은 사실 3번 우드 자체도 공의 탄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경우에 제가 선수들에게도 이런 공략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고도차가 심하고 아니면은 아주 우승을 향해서 아주 긴박한 상황이 가고 좁은 페어웨이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요런 낮게 치는 드라이버로 3번 우드처럼 치는 그런 티샷 공략을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탄도를 낮게 공략하는 티샷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티를 적당하게 낮게 꽂고 그리고 클럽을 조금 짧게 쥐고 그리고 공의 위치를 평상시보다 한 공 하나 정도 오른발에 놓고 치면은 맞바람이 부는 경우에도 탄도를 조금 낮게 티샷을 공략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지금 조금씩 더 강도를 더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티도 조금 더 낮게 꽂고요. 제가 꽂는 티 정도는 보통 맞바람에 부는 티샷보다도 조금 티를 더 낮게 꽂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상당히 이 공이 웬만한 골퍼들은 많이 안 쳐보신 골퍼들은 혹시 드라이버가 좀 뒷땅이 맞을 것 같고 좀 불안하긴 하겠지만은 그거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그립도 조금 짧게 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많이 짧게 지는 겁니다. 이 그립을 잡았을 때 거의 드라이버 그립 끝까지 내려올 정도로 이러면 거의 한 7, 8cm 정도는 짧게 진 건데요. 이렇게 그립을 짧게 지고 그리고 공의 위치도 스탠스 왼쪽보다 조금 안쪽이 아니라 아예 더 많이 안쪽으로 놓는 건데요. 거의 중앙보다 조금 왼쪽 정도에,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거의 이 클럽이 한 5번 아이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티샷을 하시는 거예요. 5번 아이언 티샷 할 때 티도 낮게 꽂고 그리고 공의 위치도 센터보다는 약간 왼쪽에 놓게 되는데요. 이 그립을 이 정도 짧게 지면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클럽의 길이도 약 한 롱 아이언 정도, 5번이나 4번 아이언 정도로 느껴질 겁니다. 그렇지만은
5번이나 4번 아이언보다도 지금 헤드는 훨씬 더 커요. 스윗스팟도 훨씬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공을 롱아이언 치듯이 이렇게 헤드가 큰 롱아이언으로 그대로 샷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드라이버 샷처럼 머리를 뒤에다 놓고 상향 타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미들 아이언이나 숏 아이언처럼 다운블로를 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옆에서 롱아이언 치듯이 적당한 정도로 사이드 블로로 좀 눌러 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샷을 하는 건데요. 공의 탄도는 거의 실제로 쳐봐도 약 한 5번이나 4번 아이언 정도 탄도로 날아갈 거고요. 오히려 그거보다 조금 더 낮게 날아갈 수도 있고, 그 대신에 떨어진 공이 굉장히 런이 좋고, 그리고 이 스윗스팟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 때문에 생각보다 아주 상당히 편안하게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클럽 선택은 드라이버, 하지만 셋업은 롱 아이언처럼. 고도코 프로의 드라이버 컨트롤 샷. 티잉 그라운드와 페어웨이의 고도 차이가 심한 내리막 홀.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티샷을 위한 드라이버 컨트롤 샷의 결과는 지금과 같이 탄도를 낮게 해서 티샷을 보낸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공이 그 한국 잔디에서 중지에서는 런이 그렇게 많이 안 생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리는 한 3번 우드 정도 거리는 나갈 수가 있고요. 여기와 같은 그 양잔디에서는 일단 워낙 낮게 날아가는 공이기 때문에 떨어져서도 런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생각보다는 실제 드라이버 풀 스윙 한 것보다 많이 차이나야 한 10m, 15m 밖에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은 좀 약간 특별한 상황이죠. 파5 티샷이지만은 내리막, 고도차가 좀 심하고, 그리고 뭔가 정확하게 똑바로 가는 그 티샷이 필요하다. 거리보다는 정확성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이 드라이버를 거의 이게 5번 아이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공 위치나 스윙하는 스타일이나 모든 것, 그 클럽의 길이나 이 모든 것을 5번 아이언과 동일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대신에 이렇게 헤드가 크게 달린 5번 아이언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티샷을 한번 공략해 보신다 그러면 좁은 페어웨이에서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고도코의 체크메이트. 안정적인 두 번째 샷을 위해 드라이버 샷을 컨트롤할 때는 티 높이를 과감하게 낮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은 중간보다 약간만 왼쪽에 둬서 롱 아이언 샷을 할 때처럼 셋업하고, 그립은 최대한 짧게 잡아 클럽 컨트롤을 한결 쉽게 만드십시오. 클럽 길이도 셋업도 롱 아이언 샷과 비슷해진 결과 공의 탄도는 더 낮아지고 바람에도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된 타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감정을 숨기고 판세를 읽어야 한다. 기다려왔던 바로 그 순간, 반전을 알리는 짜릿한 한마디. 김가영의 체크메이트. 연습장은 항상 평지죠. 하지만 필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필드에서는 내리막도 있고 또 오르막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치키닝 스윙을 할 때에는 훨씬 더 안 좋은 임팩트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교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드레스를 한 상태 그대로 앞으로 뻗어줍니다. 이렇게 뻗어준 상태에서 야구 스윙을 하듯 스윙을 해주는 건데요. 이때 백스윙을 할 때 오른쪽 팔꿈치가 내 배꼽을 바라보게, 그리고 치고 나서도 왼쪽 팔꿈치가 내 배꼽을 바라보게끔 스윙을 하는 데 집중하고 여러 차례 해보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과 같이 충분히 내 몸에 익힐 정도로 충분히 연습을 하고 난 뒤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자, 공 쪽으로 올게요.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그대로 백스윙 모양을 만들고 공을 바라봅니다. 바라본 상태에서 내가 어깨를 회전할 수 있을 만큼까지만 백스윙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백스윙에 회전을 하게 되는 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피니시 때도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헤드를 넘기고 그 상태 그대로 공을 바라본 뒤 내 오른쪽 어깨가 회전할 수 있을 만큼만 회전을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회전의 양입니다. 이 회전의 양만큼만 스윙을 해주면 치킨윙 스윙을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킨윙 스윙을 조금 더 확실하게 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풍선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 풍선을 가지고 이 팔꿈치 아래쪽에다 끼워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스윙을 해주는 건데요. 만약에 이 풍선을 끼운 상태에서 팔이 벌어지게 되면 지금과 같이 풍선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 풍선이 떨어지지 않게 모아주고 스윙을 하는 것만으로도 치킨윙 스윙을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윙을 하는 도중 이 풍선이 떨어졌다면 아, 내 팔이 벌어졌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 풍선을 낀 상태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과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회전 양으로 이 풍선을 이용해서 공을 친다면 치킨윙 스윙도 되지 않고 공이 안 좋은 라이에 있거나 혹은 언덕에 있어도 충분히 정확하게 임팩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치킨윙을 교정하라. 김가영의 체크메이트. 팔꿈치가 벌어지는 치킨윙 스윙. 교정할 수 있는 연습법이 있습니다. 팔꿈치가 배꼽을 향한 상태로 어깨를 회전해 백스윙 톱과 피니쉬를 만들어 보십시오. 양 팔뚝 사이에 풍선을 끼고 이 풍선이 떨어지지 않도록 스윙을 연습하는 것도 팔꿈치가 벌어지는 치킨윙 스윙을 교정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양 팔뚝을 모은 채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회전한다면 치킨윙 없는 단단한 스윙이 가능합니다. 다시 하나씩요. 당황하지 않고 하나 더. 아, 어머, 어떡해. 어떡해, 죄송해요. 말연습을 했는데 공연습을 안 했어.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잔디에서는 다시 할게요.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 왜 웃으세요?